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정승욱입니다. 이 세션은 지금 슬라이드 쉐어로 이미 올라가 있고요. 슬라이드 쉐어에서 안드로이드 어드밴스드 에스프레소로 검색을 하시면 거의 원 아니면 탑2로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라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 안드로이드고 이제 현재 토스랩이라는 회사에서 잔디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이 중에서 그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나 팀, 부서, 회사에서 이제 안드로이드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혹시 그러면은 그 UI 테스트까지 하시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도 손을 들어주시면은 예. 몇 분이 네. 이제 그 테스트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에스프레소는 정확히는 UI 테스트를 위해서 나온 라이브러리고요.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안드로이드 개발 툴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 테스트 쪽에도 큰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얘기가 JUnit4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전에 이제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나오기 이전의 것은 JUnit3 스타일이었고요. 당연히 굉장히 클래식하게 개발과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JUnit4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테스트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제 거기에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나올 때 안드로이드 에스프레소 2.0이 다시 리뉴얼이 됐었습니다. 1.0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으로 바뀌게 됐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 테스트 서포트 라이브러리 ATSL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ATSL은 보통 이제 유닛 테스트 위주 같은 로직 쪽 테스트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UI 쪽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좀 더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 코드들에 대한 유지 보수나 관리 면에서 이제 점점 기능별로 쪼개는 기능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일환에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UI 테스트를 보통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UI 테스트 하는 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UI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화면에 특정 어떤 액션을 가하고 그 액션에 대한 결과를 뽑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코드를 동작을 시키고 그 코드에 대한 결과값을 보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이제 UI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면상의 검증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에 액션을 가하고 그 어떤 데이터가 그 화면에 정확하게 바인딩이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앱의 화면이고요. 저희 앱에서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챗을 만들고 싶으면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메시지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장 탑으로 위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의 이제 메신저 서비스하고 유사한 UX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먼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야겠죠. 이 버튼을 클릭하기 위해서 이 버튼이 제가 FAB라는 이제 아이디를 설정을 했고요. 그 FAB라는 아이디를 설정을 한 걸 찾아서 클릭을 하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 제이슨 수영김 제 동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의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서 또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메시지라는 그 에디트 텍스트를 찾아서 메시지를 타이핑을 하고 다시 샌드 버튼을 찾아서 샌드 버튼을 클릭해라.
그리고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제이슨 수영 킴이라는 사람이 화면에 보여질 거다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UI 테스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이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일관된 패턴을 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이 on 뷰로 해서 뷰를 찾고 perfor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어떤 동작을 할 건지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on 뷰를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체크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그 검증 절차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뷰 매처 이 부분들 나눠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뷰 매처라고 부르고요. 뷰 매처에 의해서 리턴되는 것은 뷰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뷰 액션이라고 부르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 뷰 어서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뷰 매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뷰 매처 같은 경우는 뷰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거는 이제 아이디나 뷰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또는 이미지 리소스가 어떤 것이 바인딩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그 뷰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는 find by ID 이런 걸로 해서 그 뷰를 찾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뷰를 찾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제로 뷰가 바인딩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안드로이드의 UI 테스트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UI 테스트 과정에서 테스트 코드가 오류가 나게 되면은 앱이 죽습니다. 앱이 죽는다는 건 모든 테스트가 중단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인데, 그 단점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뷰 매처라는 것을 통해서 뷰 인터랙션을 뽑아내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뷰 매체를 통해서 뷰를 접근하는 게 일종의 모던 랭귀지에서는 이제 옵셔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뷰가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그 뷰에서 접근을 하고, 만약에 뷰가 없으면은 에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가 실패했고 그 다음 테스트를 이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저는 뷰 매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뷰 매처를 통해서 뷰를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오브젝트가 없어도 뷰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쪽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용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뷰 매처가 리턴하는 뷰 인터랙션은 이제 모든 UI 테스트에 필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뷰 인터랙션은 뷰가 어떤 동작을 할지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증이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뷰 매처를 통해서 뽑아온 뷰 인터랙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액션 할 것을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뷰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보셨던 타입 텍스트 아니면은 클릭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perform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이 되는데, 이 perform이라는 메소드는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액션이 가해졌을 때 실제로 수행하게 되는 우리가 아는 온클릭 리스너 통해서 이제 온클릭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그 메소드가 그 아이들 상태로 메인 스레드가 아이들 상태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기시켜 줍니다. 그 다음 테스트로 바로 연동이 이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동작이 실제로 끝나면은 그 다음 액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UI 스레드 핸들링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뷰 인터랙션 자바 파일을 까보게 되면은 이제 perform이라는 메소드를 직접 보시게 되면은 따라가다 보면은 do perform이라는 내부 메소드를 호출하고, 내부 메소드는 run synchronous on UI thread라고 해서 그 내부를 정확하게 까보시면은 아이들 상태가 될 때까지, 메인 스레드가 아이들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무한정 대기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뷰 온클릭 리스너에 의해서 온클릭 로직이 끝날 때까지는, 온클릭을 이제 클릭이라는 로직을 수행하게 됐을 때 말이죠. 이제 그때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로직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대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한정 대기시켜 주는 건 아니고,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핸들러 포스트 딜레이 하면은 메인 스레드에 접근을 하는데, 제가
여기는 밀리세컨드로 5000 밀리세컨드, 5초 뒤에 이제 동작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메인 루퍼가 아이들 상태인지 아닌지, 실제로는 이제 메인 루퍼에 진입할 수 있게 큐에 쌓아놔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 상태냐 안 되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아이들 상태가 아닙니다. 이 코드는 아이들 체크를, 헬스 체크를 하는 곳에서는 아이들 상태로 보지 않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아이들 상태를 헬스 체크하는 이제 코드를 직접 까본 겁니다. 이제 루퍼의 아이들링 리소스라 그래서 아이들링 리소스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 상태가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주는 인터페이스고요. 그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구현된 것을 보시면은 Q가 empty 상태이거나 Q가 task 듀롱,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작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예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상태로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먼 미래란 도대체 어떤 시점이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Q 상태를 체크하는 메소드입니다. determine Q state라는 메소드인데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시간에서 플러스 log ahead 밀리세컨드까지만 이제 그 듀롱으로 먼 미래 작업으로 보는 건데 그 log ahead 밀리세컨드는 이것도 내부 코드에 바인딩이 되어 있는데요. 내부 코드에서는 15 밀리세컨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15 밀리세컨드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만 이제 아이들 상태가 아니라고 이제 간주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링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으로도 바인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는 인텐트 서비스가 돌고 있으면은 아이들링 상태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이들링 리소스에 보면은 is idle now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고 그 메소드 내부에 보시면은 인텐트 서비스가 러닝이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로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적은 건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는 before 메소드나 아니면 테스트 아예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로 해서 아이들링 리소스를 등록을 하시고 테스트가 종료가 되면은 unregist를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 티어 다운과 티어 셋업 때 로직을 수행하시는 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글에서 알려주는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지금 횟수로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5년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진짜 올드 스타일의 테스트 코드도 적어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벌레트릭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기여자라서 로벌레트릭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도 사용을 하였고 현재는 ATSL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ATS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거의 1년 정도 이제 에스프레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는 팁들은 되게 뻔하지만 한 번씩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게 해주는 다양한 팁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스트 코드는 그 특성상 생명 주기가 되게 짧은 경우가 많아요. 일반 코드가 리팩토링이 발생하게 되면 테스트 코드도 자연스럽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아라는 거는 여기 메소드를 보시게 되면은 onView의 id에서 이제 어떠한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테스트 코드에서 보시면은 그 FAB라는 이제 그 플로팅 액션 버튼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이 두 개가 테스트가 두 개가 되면 테스트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찾게 되는데 그 리소스 아이디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여기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메소드 추출로 해서 작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 페인 포인트를 없애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것 말고도 구글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 동일한 동작을 하지만 뷰의 정보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로봇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 코드의 반복적인 작업을 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라고 할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로봇이라는 개념이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었는데 다행히 그 세션을 듣기 전에 약간 테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그 현지 세션을 좀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힌트를 얻었어요. 이거는 제가 거기에서 얻었었던 이제 로봇에 대한 예제입니다. 간단한 계산기 앱이고요. 우리가
42라는 숫자를 입력하려면은 화면상에서 4라는 숫자를 찾아서 클릭을 시키고 2라는 숫자를 눌러서 클릭을 해야 됩니다. 42 정도는 뭐 라인 두 줄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326,432면은 자릿수가 6자리니까는 온 뷰에서 위드 텍스트가 6번 호출이 돼야겠죠? 뭐 이 정도도 라인 6줄도 뭐 할만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봐요. 12억 8,699만 7,899 라인 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죠. 지금 제가 카운팅하기 한 10자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테스트 코드를 위해서 10자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 코드라는 것이 하나만 써지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여러 종류의 경계값 테스트라든지 그런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동일한 액션들 그리고 값만 달라지는 동일한 액션들이 굉장히 여러 번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로봇.input42라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내부 코드에 보면은 숫자를 잘라서 하나씩 임의로 바인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로봇이라고 이제 거기에서는 얘기를 해줬었고요. 이런 기능들 이용을 하면은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12억 얼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가 있고 쉽게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죠. 라인 한 줄로 간단하게 작성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테스트에 좀 필요한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한 한 제공되는 매처들을 많이 사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커스텀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고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제 그 매처들을 많이 사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얘기하기를 분명 코드상의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버그 같은 것들은 리포팅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그때그때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에스프레소가 되게 그 릴리즈가 주기가 짧은 편이어서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릴리즈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뷰 매체가 생각 이상으로 이제 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거는 안드로이드 에스프레소의 안에 들어있는 치트 시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에스프레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그 뷰 매처들도 있고 거기 액션들도 여러 종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설션 하는 것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심지어 리사이클러 뷰가 뭔지 모르는데 화면 안에 리사이클러 아답터 중에서 맵이라는 컬렉션을 사용하는 게 있으면 그걸 찾으라고 하면은 그것도 찾아줍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일반적인 테스트 범주 안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제 경우에는 캔버스를 직접 제어하는 뷰를 제외하고는 이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갔었습니다. 아마 게임 종류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운팅 아이들링 리소스를 사용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카운팅 아이들링 리소스는 말 그대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카운팅 아이들링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인크리멘트와 디크리멘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인크리멘트가 되게 되면은 현재 아이들 상태가 이제 해제가 되고 비지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인크리멘트를 하게 되면은 계속 비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디크리멘트를 계속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카운팅이 0으로 되게 되면은 다시 아이들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가장 많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메인 스레드 작업이 아니라 멀티 스레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포스트 딜레이가 뭐 15ms 이상이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유용한데 단 타임아웃을 같이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링 폴리시라는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터라 그래서 글로벌 폴리시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링 리소스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값은 제가 기본값도 좀 궁금해가지고 소스를 까봤는데 아이들링 리소스 같은 경우는 5초로 기본값이 잡혀 있고요. 글로벌 이제 마스터 폴리시 같은 경우는 26초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26초인지는 안 적혀져 있었는데 26초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대기해야 되는 그 타임이 뭐 5초면 된다.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그 범위 안에 안 넘어가게 설정을 해주시고 불필요하게 테스트가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 테스트가 지속이 되면 또 그 다음 테스트에까지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뷰의 정보가 아닌 동작에 집중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UI 테스트나 일반적인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이제 뷰 정보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값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리턴을 받기 때문에 그 값을 검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뷰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결국 뷰 안에 그려져 있는 정보만 가지고 이제 그 상태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이제 테스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뷰의 XY 포지션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의 무의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는 그런 XY 포지션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면은 잘 되겠죠. 일반적인 테스트 환경에 맞춰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근데 그게 로컬 테스트와 서버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환경이 갑자기 폰에서 태블릿으로 바뀌었다. XY 포지션 테스팅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Y 포지션 같은 약간 변경이 굉장히 잦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자제해 주시고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다른 뷰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또 그런 테스팅 코드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코드들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그런 동작들 자체 테스트에 약간 집중을 하라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시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가 쓰여져 있는 뷰의 XY 포지션 같은 거는 이제 테스트를 하지 말고 화면 안에 현재 사라고 쓰여져 있는 뷰가 있는지 만약에 저 사라는 뷰가 있는 뷰가 클릭이 됐다면은 그 클릭이 된 이후에 현재 보시면은 클릭이 되면 보통 이 포지션 여기 안에 사가 쓰여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사라는 값이 실제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라는 거지 뭐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고 뷰의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테스팅을 하지 말라는 거 얘기입니다. 이제 라지 테스트보다는 스몰 테스트를 많이 더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라지 테스트와 스몰 테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UI 테스트를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올드 스타일의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셨으면 라지와 스몰의 테스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구글에서는 이제 명백하게 구현을 해놨고요. 구분을 해놨고 그 문서는 이제 도큐멘트 안에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라지 테스트와 스몰 테스트는 조금 다른 예시였어요. 일반적으로 라지와 스몰 테스트 얘기하는 거는 화면이 얼마만큼 테스트 코드 안에서 얼마만큼 유지를 오냐, 네트워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라지 테스트와 스몰 테스트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앞서 제가 얘기 드렸었던 테스트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클릭하고 쓰고 다시 화면 돌아와서 검증합니다. 이미 시나리오가 화면이 하나 둘, 세 번이 변경이 되죠. 총 3번이 변경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UX가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은 런칭을 한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변경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뭐 중간에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이에 화면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거나 아니면 화면이 아예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테스트 코드를 다시 유지보수하려면 새로운 UX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테스트를 좀 더 잘게 쪼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류의 테스트는 시나리오 테스트라고 부르고 보통 개발자 레벨에서 해야 되는 테스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이런 테스트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테스트는 이제 주로 QA 분들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자동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작성을 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개발자들은 이런 테스트보다는 이런 테스트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전환되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 화면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메시지를 적고 나면은 돌아오면 이 화면으로 전환되는 거. 지금 각기 잘라놨지만은 실제로는 저것들을 다 합치면은 앞서 얘기했었던 이 테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클릭 돌아와서 화면 체크하는 것과 클릭해서 체크, 클릭해서 체크. 굉장히 화면이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스몰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UX가 변경이 돼도 여기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갈 때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UX가 하나 더 추가됐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 테스트만 수정을 하면 되고 그 변경이 된 코드들만 따로 별도로 추가를 하면 되고요. 빠지게 되면은 이 테스트 그냥 빠지면 되는 거죠. 굉장히 유지보수 자체가 좀 더 유연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변화에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더 좋은 장점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화면을 바로 호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인트로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이 나오고 그 메인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인트로 호출하고 그 다음 호출하고 클릭해서 호출해서 쭉 가게 되고. 근데 이런 테스트는 되게 중간에 로직이 하나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그대로 그 테스트 전체가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는 바로 내가 원하는 액티비티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테스트 룰이라는 기능이고요. 그 액티비티 테스트 룰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노테이션으로 룰을 하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JUnit 4에서 추가된 기능이고 이 룰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그 테스트 코드가 동작할 때 이 동작도 함께 곁들여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셋업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내가 my 액티비티를 호출을 할 거다. 액티비티를 호출을 하는데 이 안에 이제 get activity intent라는 것을 오버라이드를 해서 어떤 정보를 넣어서 그 인텐트와 함께 호출을 할 거다라고 써놓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그 화면만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그 화면에 기반되어 있는 정보들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화면이 호출되기 이전에 이미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화면이 호출되기 전에 로그아웃이 돼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룰을 선언을 하고요. 대신에 new 할 때 여기에 세 번째 아규먼트에 펄스를 넣게 되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떤 것을 호출할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화면을 터치를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펄스라는 것을 넣었는데 이거는 그 액티비티가 테스트 코드가 동작하자마자 바로 실행이 될 거냐는 겁니다. 이거를 펄스를 집어넣고요. 셋업하는 이제 before 메소드에서 어떤 동작 로그인을 시킨다든지 그런 동작을 시킨 다음에 룰.launch 액티비티에서 뭐 특정 인텐트가 필요하면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정보들 미리 바인딩을 이런 정보를 하시게 되면은 액티비티가 호출되기 이전에 뭐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든지 아니면 세션 정보가 삭제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셋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런치 액티비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그 forform이라는 메소드와 동일하게 그 UI 스레드를 기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수행을 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먼저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저것이 먼저 여기에 있는 동작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이 이제 테스트 코드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테스트가 먼저 실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하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통제된 환경은 서버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네트워킹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수 선언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 그 DI가 잘못 걸려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서버가 서버가 동작하지 않다든지 네트워킹이 되지 않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모키토 같은 이제 모킹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서 모킹을 할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I 같은 경우는 대거와 같은 약간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을 이용을 해서 함께 이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글 안에서도 대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외부 앱 실행 같은 경우는 인텐트를 획득하라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갤러리 앱에서 이미지를 리절트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보통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릴리즈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액티비티 리절트를 설정을 하시고 그 리절트를 언제 셋업을 할 거냐 하면은 이미지 캡처라는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리절트를 리스폰스를 줘라 라고 미리 셋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중간에 UI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캡처라는 로직을 호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얘가 바인딩이 돼서 자동으로 리턴이 우선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 앱을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테스트 코드마다 앞뒤로 인텐트스 이니과 릴리즈가 붙는 것이 원치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인텐트 테스트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텐트 테스트 룰은 액티비티 테스트 룰 상속을 받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룰은 테스트 코드가 동작할 때 테스트 코드 앞뒤로 해서 이제 인텐트 이니과 룰을 기본적으로 셋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인텐트 테스트까지 같이 겸할 수 있고요. 저는 액티비티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 액티비티 테스트 룰보다는 인텐트 테스트 룰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두 개의 테스트 코드가 꼭 인텐트 캡처를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가 꼭 들어가게 돼서 그냥 아예 저는 애초부터 인텐트 테스트 룰을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액티비티 호출해주는 거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액티비티 테스트 룰의 기능에 인텐트 캡처라는 기능이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인텐트 테스트 룰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조금 핸들링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해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커스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핸들러를 굉장히 무한적으로 반복을 한다든지 무한 루프를 돌려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갱신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UI 스레드가 아이들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만 이제 아이들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테스트 하려면은 차라리 애니메이션을 오프시키는 기능을 강제적으로 들어간 플레이버를 사용을 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글 쪽에서 가이드를 하기는 플레이버 같은 것을 해서 테스트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코드 일종의 하나라 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번거롭기는 한데 딱히 생각해보면은 그 방법 말고는 뾰족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 애니메이션 쪽을 거의 사용하진 않는데 아마 사용하게 되면 저도 아마 플레이버를 이용을 해서 약간 테스트용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의 다 세션이 거의 다 왔는데 이제 UI 테스트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UI 테스트에 실패했을 때는 이제 먼저 로그를 보통은 보겠죠? 로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보기가 불편하죠.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좀 이거는 제 코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인터넷에서 약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찾은 코드인데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 아이디에 대해서 멀티플 뷰가 있다라는 것인데 언뜻 보기에는 제가 코드를 보기에는 리사이클러 뷰나 리스트 뷰에 이제 동일한 아이템을 찾는 그런 로직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 자체로 읽게 되시면은 굉장히 보기가 싫어질 정도예요. 보기가 싫어질 정도인데 그래서 커스텀으로 페일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로그를 남길 수 있게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페일리어 핸들러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거기에 핸들이라는 그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고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SPSO에 셋을 해주시면은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이제 커스텀 되어 있는 로그를 좀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느린 기기의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이제
저는 SI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SI를 해보시는 쪽에서는 가끔씩 발주사 쪽에서 고객들 중에서 굉장히 느린 기기가 있다. 그 기기까지 테스트 커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를 테스트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앞서 얘기했듯이 그 테스트 UI 테스트는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굉장히 특수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이벤트로 나뉘게 되는데 터치다운과 터치업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느린 기기에서 보통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터치하고 나서 한참 시간 뒤에서 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롱 클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액세서빌리티에 이제 터치에 대해서 롱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해달라고 롱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이 과도하게 되어가 있다면은 느린 테스트 기기에서는 그것 또한 제약사항이 되니까는 그 개발자 툴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오프시키는 기능도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액세서빌리티 테스트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세서빌리티 테스트, 액세서빌리티는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접근성을 좀 강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접근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보면은 시각이나 청각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를 테스트라는 게 과거에는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되게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뭘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접근성 테스트 코드는 간단하게 이 한 줄이면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Accessibility Validator.enable 이렇게 하면은 해당 리포트가 쭉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Accessibility 세션을 이제 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얘기는 액세서빌리티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고요. 대개 액세서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하기를 ROI가 잘 안 나온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그 코스트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까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이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참고한 문서들이고요. 이제 쭉 문서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문서는 이 마지막에 있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라는 구글 샘플입니다. 구글 샘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위에 것까지는 정말로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가이드되어 있는 문서라면은 이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그 코드 안에 가보시면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테스트 코드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었는데 모킹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코드들을 실제 코드로 레벨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목적 자체는 안드로이드에서 가이드하고자 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걸 테스트하는 코드가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인상이 깊었어요. 테스트 코드가 익숙해지신 분들한테는 이 코드를 이 GitHub에 가서 이 코드를 반드시 보실 것을 아마 바로 보시면은 테스트를 안 해보신 분이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게 뭐지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테스트 코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보실 것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거고 여기까지고요. 슬라이드 쉐어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는 그거 참조해서 하시면 되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